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전문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을 전문대학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올해 준비하고 계신 학생들에게도 포함되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나 그 이후에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만 2021년 4월 11일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입시 요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보는 맞지 않는 자료입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2022학년도 입학에 관한 안내 자료는 5월 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계실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정보만 드리는 자료라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학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자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작년도에 나와 있었던 2021학년도 치의학대학원 수시 모집 안내. 네, 이건 학년도는 항상 그다음 학기에 그다음 연도에 뽑을 학생들을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작년에 쓰여진 자료가 2021학년도 요강입니다. 예, 요거가 나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학년도 요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5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학생들 중에서 신입생들 중에서 4분을 모아서 그 합격 수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의학전문대학원, 특히 저희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 합격 수기를 들려드리는 것이고, 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모든 입시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죠. 특히 이런 그 소규모 입시에 있어서는 정보의 부재라든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조장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학교에서 이러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면접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다니게 될 텐데요. 네, 저희가 뽑고자 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면접을 잘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있고 잠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또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네, 학교 생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되어 있는 동영상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동영상이 아래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의 모든 내용들,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동영상들은 이 유튜브 채널, 아래에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덴티스트리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학석사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석사 과정에서 3년, 여기서 3년을 보내고 이렇게 4년으로 들어오는 이 학석사 과정에 있는 학사 과정,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절반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학사 학위를 다른 단과 대학, 다른 전공에서 배운 학생들이 네, 보통은 뭐 4년이 걸리죠. 그죠? 보통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 학교에 지원해서 들어오는 전문 대학원 과정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반이 올라와서 반반이 올라와서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 4년 동안에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서 이제 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서 예, 그 전공의가 되거나 혹은 네, 그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는 바로 개원이나 혹은 봉직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는 국가고시가 있었죠. 그죠? 국가고시가 있을 텐데 그 국가고시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전문대학원이고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요 트랙 예. 이 트랙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네, 좋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 자료는 전문대학원형 설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생이시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한 분들을 위한 입학 설명회 자료는 다시 만들 예정이니 그건 그때 가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현재 시점, 4월 11일 시점에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 확정되지 않아서 작년에 발간되어 있는 2021학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이라든가 혹은 그 전형의 전반적인 구조가 약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배포될 2022학년도 안내문이 나오시면 이를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걸 참조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바뀌진 않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참조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본 영상은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에 올해 혹은 이후에 지원할 사람들에게 전반적인 정보만을 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정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 예를 들어서 입시 일정이라든가 그 제출서를 어디에 제출한다든가 제출 서류의 범위라든가 그리고 혹시 지원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타 선발 기준 같은 것들 그리고 정원 같은 것들이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지원자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지 저희에게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내용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변경된 내용은 당연히 있을 텐데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고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참고 자료로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자료는 2021학년도 치약대학원 수시 모집 안내 자료입니다. 따라서 2020년 작년에 나왔었던 자료이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것이 그 입학 설명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하고 싶어 하시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입니다만 올해 5월 중순에 나올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안내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면 올해 치르실 분들은 올해 준비하실 분들은 그것을 꼭 참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시라는 것이 갑자기 큰 틀에서 이렇게 변화는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일정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전형의 기준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새로 나오는 자료를 참조하시고 이 자료는 전반적인 준비를 위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네,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한 교육인증평가를 받고 인증된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입학 전형 일정표에서 보시게 되면 일시하고 장소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요것들이야말로 정말 새로 나오는 2022학년도 요강을 참조하셔야 될 것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순서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구분에 있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 입학 지원서의 접수입니다. 입학 지원서의 접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일시가 나와 있는데 이 일시는 2020년도의 일정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일정이 나와야 하겠지만 대략은 입학 지원서 접수는 이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후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지원 서류의 제출은 입학 지원서를 접수하는 것과는 달리 치의학대학원 행정실 내 연건동에 있습니다. 종로구 연건동에 있고요. 지하철로는 해화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서울대학교 병원을 지나서 와야 되고 원남동 사거리 쪽에 있는 치의학대학원 본관 건물이 주로 서류를 제출하는 곳이 될 텐데요. 이곳은 정식으로 하면은 20동이라는 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제출만 시행하고요. 등기 및 우편 접수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입학 지원서를 접수하는 시기와 거의 겹쳐 있거나 하루 정도 더 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형 일정이 화, 목, 그다음에 수, 금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
날짜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새로 나오는 2022년도 요강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학생들의 서류를 모아서 대략 한 달 이상의 이제 대략 한 달 정도의 서류 평가를 끝내서 1단계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1단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서류 평가이고, 그 다음에 있는 2단계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에 오시게 될 분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단계 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가 저희 연감 캠퍼스 교육동에서 실시가 되고요. 2단계 전형이 끝나고 나면 MDT 시험 성적표가 나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이것을 연감 캠퍼스에 있는 치의학대학원 행정실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합격자 발표, 1차 충원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등록, 2차 충원, 3차 충원 등이 연달아서 있습니다. 보통 3차 충원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차례는 넘어가시고요. 쭉 내려가서 먼저 첫 번째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보시겠습니다. 학위 과정은 석사이고요. 모집 단위는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희 치의학대학원은 치의학과랑 치의과학과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가 되는 트랙은 치의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고부는 총 3가지가 있어서 일반 전형, 특별 전형, 그리고 특별 전형 중에서 정원의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묶어서 보시겠는데요. 일반 전형은 43명 이상이라는 모집 인원이 적혀 있죠. 그리고 특별 전형은 2명 이하입니다. 네, 요 두 개를 더하면 45명이 되는데요. 저희의 기본 정원이 45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로부터 45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치전원, 즉 대학 졸업생으로부터 45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 전형이 4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43명 이상 45명 이하로 보시면 되겠고, 특별 전형은 2명 이하 0명까지입니다. 즉 총 입학 정원에서 특별 전형 합격자 수를 제외한 인원이 일반 전형이 되고요. 비고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 전형은 북한 이탈 주민과 군 위탁생을 가리키게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을 2명 이하로 뽑는다라는 얘기는 1명도 뽑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학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뽑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 2명까지 뽑는 거고, 최대 2명을 뽑으면 일반 전형이 에서 2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정원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특별 전형 중에서 정원 외라고 되어 있는 정원의 특별 전형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서 2명 이하, 역시 2명 이하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저희는 이제 정시가 없었고 수시 모집으로만 뽑게 되고요. 복합 학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있는데, 이것은 이미 기입학된 1학년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계속 읽어보시면 모집 인원은 결혼 보충 인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잡한 수식은 외우실 필요가 없고, 이런 결혼 보충 인원은 대개 2명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충 45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촉각을 가지고 너무 신경 쓰시는 것은 크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네요. 네, 두 번째 지원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반적으로 모든 전형에서 골고루 비슷한데 특별히 예외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에서 보시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AND 조건이지 OR 조건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국내외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네, 시기는 맞지 않으니까 네, 읽지 않겠습니다.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혹은 법령에 의해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리고 취득할 자, 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경우에는 외국은 그 학기제가 우리랑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내년으로 본다면 2022년 2월 말까지 실제로 입학하기 전까지 학사 졸업 증명서, 네, 졸업 증명 예정서가 아닙니다. 졸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즉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제출할 수 있으면 3월 이후에 제출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자격이 없는 겁니다. 2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학년도에 즉
이것은 이제 시행 자체는 올해겠죠. 2021학년도 시행한 MDT 시험에 응시를 한 자는 MDT 시험에 응시를 해서 성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성적이 몇 점이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 자격에 관한 거고요. 선발 기준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올해 MDT 시험에 응시를 해서 성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국가 공인 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이 국가 공인 국어 능력 시험은 크게 토클과 KBS 주간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현재는 토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토클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은 없어졌기 때문에 토클을 친 경우에는 올해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이 있는 경우만 하는 건데 요걸 계산해 보시면 아마도 올해 전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랑은 달리 98회하고 99회차 정도 2회차 정도만 해당이 될 것이고 공교롭게 이때 시험을 쳐서 성적이 있으신다면 사용할 수는 있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끔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을 저희가 많이 해주는데 학사과정 전 학년 2021년도 2월 졸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번 요강에는 2022학년도 2월 졸업자라고 되어 있겠죠. 이때는 이제 전 최종 학기까지가 아니라 1학기까지인데요. 4학년 1학기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까지의 성적이 총 성적이 GPA가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서 83점 이상이라는 거. 네. 83점 이상이라는 거. 네, 요것보다 뭐 조금 떨어진다든가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요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GPA가 83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3점 이상인 자이고 GPA의 그 평점 평균 같은 것을 계산할 때 GPA의 그 스트럭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고점이 4.0인 경우도 있고 4.5점인 경우도 있고 4.3점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환산표는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영어 성적이 탭스 419점 이상이거나 토플 IBT 테스트에서 103점 이상 419점과 419점과 103점 이상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토플의 경우에는 My Best Score를 인정합니다. My Best Score는 인정하는데 4개 영역 중에서 응시일자가 가장 이른 영역의 응시일자를 적용해서 유효기간 2년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되게 토플 점수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부 있고 토플의 경우에는 My Best Score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선수 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학사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다음의 과목 또는 그에 준하는 과목, 교양이나 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을 이수하고 지정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입니다. 평점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정된 학점이라고 하면 학점의 그 전체적인 크기이죠. 총 12학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물학 및 실습, 화학 및 실습, 물리학 그리고 수학 또는 통계학 한 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생물학 및 실습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실습인데요. 생물학 및 실습에서의 실습하고 그 다음에 화학 과목에서의 실습에서 이 실습은 꼭 실습 과목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습 과목으로만 듣는 건 아니고 실습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 과목 외에 실험 또는 실습이 포함되어야 되고 선수 과목에 관련된 안내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홈페이지 dentistry.snu.ac.kr을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의학대학원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교육과정과 입학 관련 FAQ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과목명에 실습 및 실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습 과목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 강의 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서 실습 또는 실험이 포함되어 있음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선수 과목에 대한 인증을 따로 시행하지가 않고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선수 과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과목을 지원서 접수하는 인터넷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외에 있는 저희랑 같은 치의학과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계열인 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와
국외 치의학과를 졸업하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선수 과목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국외 의학과나 한의학과, 수의학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성적이 부여된, 이게 중요합니다. 성적이 부여될이 아니고 성적이 이미 부여된 선수 및 유사 과목만 인정을 합니다. 입학지원서 당시에 그걸 듣고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군 복무 중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군 복무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입학 전에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속 부대장이나 또는 그에 합당한 기관장의 허가서를 꼭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특별 전형이요. 특별 전형은 크게 대상자가 두 개가 있죠.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북한 이탈 주민이 있고 그다음 군 위탁생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본인이 등록된 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국방부에서는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를 다루게 됩니다. 지원 요건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일단은 학사학위 취득 일자가 취득을 했거나 취득을 할 사람이 되고 혹은 외국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되겠죠. 그다음 MDT를 응시해서 성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역시 MDT의 최종 성적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고 시험을 봐서 성적 자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어 공인 능력 시험을 쳐야 된다라는 거. 국어 공인 능력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것이고 학사 과정 전 과정에서 이제 성적 기준의 100점 기준 환산이 83점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탭스 및 토플 정기 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인데 이때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성적 제한이 없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영어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군 위탁생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보게 되는데요. 그 영어를 보는 영어 성적의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 탭스의 경우는 327점 이상이고 토플 IBT의 경우에는 86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선수 과목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은 이수해야 될 선수 과목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군 위탁생은 총 12학점이 아니라 9학점으로 조금 그 범위가 떨어지는데 생물학 및 실습이었고 화학 및 실습, 물리학, 수학 또는 통계학이 되는데 이것은 군에서 배우실 수 있는 과목 중에 생물학이 없다라는 요청에 의한 대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화학 및 실습 과목의 실습 과목은 실습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 전형 중에서 정원외 특별 전형을 알아보면 대상자는 아래의 대상자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신체적 배려 대상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본인이고요.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역시 지원 요건도 전체적으로 졸업을 언제 했느냐라는 것이 위랑 비슷하고요. MDT 시험에 응시를 했었어야 되고 국가 공인 국어 능력 시험 중 하나를 쳤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0점 기준으로 83점 이상의 GPA를 기록해야 되며 토플과 탭스의 점수 모두 앞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수해야 될 과정 그 선수 과목도 동일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군 복무 기준도 동일한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 전형과 뭐가 다르냐? 네, 일반 전형과 다른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과는 달리 정원의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같이 경쟁하지 않습니다. 입학 자격 자체는 입학 그 지원 자격 자체는 같지만 경쟁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 경쟁을 그냥 내부의 그 신체적 배려 대상자,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정원의 특별 전형 내에서 경쟁을 한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죠. 네, 세 번째 전형 요소 및 배점 알려드립니다. 전형 요소 및 배점은 세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어 있으실 올해 입학하신 분들, 그러니까 작년 수험생들 올해 입학하신 분들의 합격 수기와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1단계는 총 70점입니다. 1단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
네, 그리고 2단계는 총 100점인데 이때 1단계의 점수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1단계의 점수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점, 70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합산이 100점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1단계에서 정량에 해당되는 영어 10점, 국어 능력 10점, 학업 성적 10점, 그리고 정성에 해당되는 20점. 이게 서류 평가에서 평가되는 요소가 되고 주로 뭐 자소서라든지 뭐 포트폴리오를 본다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진 70점을 기준으로 MDT 성적 10점이 포함되고 그다음 면접 및 구술고사 20점을 합쳐서 네,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10점인데요. 그 탭스와 토플의 점수에 따라서 네, 기본적인 점수 이제 그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수를 채점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받게 되는데 지원 자격에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산표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환산표를 따라서 보면은 일단은 6점에서 10점 사이 정도 6점에서 10점 사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대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능력 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토클이나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의 급수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아시게 되겠죠. 그리고 학업 성적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대학에서 수여대학에서 성적표에 기재된 평점 평균의 100점 환산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둘 이상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한 학사과정의 평점 평균만을 반영할 수가 있고요. 단 편입학의 경우에는 졸업대학과 전적대학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서 반영하게 됩니다. 성적이 예과, 본과로 나누어 있는 과들이 있죠. 이런 과들의 경우에는 본과 성적만 반영한다. 네, 그러니까 예과 때는 좀 놀았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학부 성적의 부여시 100점 환산 점수로 표시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 네, 주로 이제 외국 대학도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평균으로 표시되지 않는 영국 등 일부 외국 대학의 경우는 본교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적용하고 그리고 100점 환산 점수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붙임표에 의해서 환산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정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겠는데요. 학업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잠재적 사회적 역량 두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고 각각 10점인데요. 학업 수행 능력은 예비 취약도로서 들어왔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를 대충 이제 평가하는 것이고 잠재적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소서를 통해서 개인의 잠재성과 역량 발전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MDT 성적은 기본적으로 보정 점수 곱하기 0.05 더하기 5점이기 때문에 5점 이상 10점 미만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정 점수는 2단계 전형 대상자의 MDT 평균 점수, 네, 과목별 취득점 표준 점수의 합을 반으로 나눈 합의 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각각의 점수를 환산해서 반영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점수를 잘 받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폭은 그 편차라고 하는 것은 5점이 최하점이기 때문에 5점 만점 10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인성 적성, 여기 자질과 인성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치의학 지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성 면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7번째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양한 상황 제시와 서류 제출 내용을 확인하는 총 3개 면접실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바뀌실 수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의 개수, 시간, 그 다음에 상황 제시를 할지 안 할지 뭐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올해 요강을 확실하게 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결격 기준이 있습니다. 결격 기준은 모집 안내에 제시된 지원 자격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면접 전형이 결실을 했거나 제출이 요망되는 서류,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했거나 부정행위자 그리고 마가 중요하죠. 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정을 중요시하는 지금 사회에서 제출 서류의 내용을 실수로라도 허위로 기재했거나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에 무조건 탈락되거나 그 자리에서 탈락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입학 취소가 된다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선발 방법은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 정원회를 포함해서 정량평가 성적이 아까 앞에 있었죠. 영어, 국어, 학업 그리고 정성평가 성적을 합산한 성적이 높은 순으로 모집 인원의 2배수, 네, 2배수입니다. 2배수 범위 내에서 1단계 전형 선발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90명이 최대 숫자인데 이때
90등이 여러 명이 되든지 뭐 89등이 여러 명이 3명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동점자 발생으로 해서 모집 인원수의 2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단은 1단계 전형 합격자로는 뽑고 면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죄송합니다. 2단계에서는 MDT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나번 중요합니다. 지원자가 본교 치약대학원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결혼 인원에 대해서는 앞쪽에 설명한 바와 똑같습니다. 지원서 접수의 일정과 같은 것, 일정 전형료라든가 입력 사항 같은 것들은 올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올해 나오는 2022학년도 요강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입력 사항에서 보실 때 입학서 및 자기소개서는 인터넷상에서 직접 입력하게 되고 지원 서류 접수 시 출력하여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참조하실 때 이 시스템 자체가 한글이나 아래아 한글이나 아니면 워드와 같은 전문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복잡한 기호,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복잡한 기호를 쓰시게 되면 그것이 깨져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기호는 아주 단순한 기호, 물론 당연히 뭐 물음표, 쉼표 같은 것들은 다 됩니다. 그러나 중간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기호를 사용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영어 성적 및 국어 성적 넣으셔야 되고 선수 과목 관련 내용들을 넣으셔야 되겠고 본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선수 과목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선수 과목의 이수 내용은 반드시 모두 표시해야 되고요. 북한 이탈 주민은 제외이죠.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학기별 성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학력 조회에 관한 입력사항으로 별도 소식은 없으나 지원서 작성 시에 외국 대학의 학력 조회에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유의사항은 접수 마감일까지 수수료 및 전형료를 결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형료 결제 이후에도 일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서류 마감일까지. 그 다음 지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제출 서류와 지원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되고 지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구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 처리된다. 자동 결격 처리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기간하고 제출 장소는 다시 확인하시고 공통 서류가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입학서 및 수험표, 그다음 졸업 증명서, 학사과정 전학년 성적 증명서, 이때 꼭 중요한 거 성적 100분위 표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유께서 출력물, 선수 과목 출력물이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생략이고요. MDT 접수증과 그다음 국가공인능력시험 성적부 등은 지원자 전원에 해당되고 그 아래쪽에 있는 토플 성적표, 원본 및 시험 성적이 기록되는 인터넷 출력물 이하에는 해당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여러 가지 이제 해당되는 그 서류들이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내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 그 논문의 경우에는 학위 논문에만 하나입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경우에만 하나지 학사 출신의 학생들이 굳이 논문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석사 학위 이상을 따신 분이 취득하신 분이 저희 지원할 때 있는 학위 논문은 그 원본이나 별세본을 내셔도 좋습니다. 선수 과목 성적 증명서 한 부, 그 다음에 입학 허가서 한 부, 이거는 이제 군 복무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선수 과목 성적 증명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선수 과목을 그 학사 과정 전 학년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성적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즉 뭐 학점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수 과목을 이수하신 경우에는 성적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MDT 시험 성적표 일부 한부를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당연히 반환하지 않고요. 원본을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를 빼놓은 기타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되는데 꼭 공증된 걸로 하셔야 됩니다. 추천서는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외국 대학교의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참조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특별 전형 지원자의 증빙 서류로서는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 한 부, 이건 통일부에서 뗄 수 있고, 학력 인정 확인서 한 부,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제출 서류는 입학 전형 공고 일자, 아마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일 텐데 그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 지원자 자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자격 인증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추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수로라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특별 전형 정원의 지원자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표를 잘 보셔서 신체적 배려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가 되겠고요. 경제적 배려 대상자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한 부가 되겠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와 동일하게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한부모 가족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한 부를 떼시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는 입학 전형 공고일자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합격자 발표 및 등록에 관해서 일자와 일정과 그 다음에 전형료에 관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2022학년도 요강이 나오면 확인하셔서 그 제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MDT 성적표 역시 1단계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2단계 전형 지원자는 이것이 없으면 지원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치약대원 본관 3층 행정실에 있는 입학팀의 전화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시거나 중간중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에서,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시 같은 것들은 올해 새로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합격자 등록 기간 때 꼭 등록을 하셔야지, 이때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합격이 무조건 취소되죠. 그리고 지원 결과에 대해서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합격증의 출력은 합격자 발표 기간 동안에만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혹시라도 합격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밑에 나와 있죠. 향후에 정부 학자금이라든가 기숙사 신청 등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부를 그 기간 중에 출력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에 대해서 이제 예비 합격자가 있는데요. 예비 합격자는 모집 인원의 50% 이내에 선발을 합니다.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45명이 되겠다면 그것의 반이 되는 22명이나 이렇게 이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 특별 전형은 예비 합격자가 없습니다. 충원 합격자의 선발은 미등록 등으로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충원 합격자를 선발 진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 타 의치한 전문 대학원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른 의치한 한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을 하신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타인의 기회를 이렇게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비 합격자들은 연락 가능하도록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본인 책임이지 저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치한 전문대학원 수시 전형 지원자에 대한 숙지 사항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학 전형료의 반환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고 나중에 서류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항상 중요한 것이 유의사항이죠. 유의사항. 네, 이 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서 온라인상 입학 지원서 접수 시에 입력 사항에 착오, 누락, 오기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에게 있기 때문에 2번, 3번 확인하시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교 치약 전문대학원에 중복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의치한 전문대학원은 이제 의학 계열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치약전문대학원, 그리고 한의학전문대학원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 한 종류 내에서 2군데에 이상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이 정한 치과의사 면허 취득 결격 사유인 자는 응시할 수가 없고요. 접수가 완료된 입학 지원서는
수정, 취소 및 반환, 환불 등이 모두 불가능하고요. 지원 자격 미달 및 기타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도 역시 수정이나 취소, 반환이 안 됩니다. 입학 지원서의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및 합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결격이나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고, 혹은 합격이나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향후 본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합격자 발표 이외 사항으로서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분은 제출하셔야 되고요. 합격자로서 2022년이 되겠죠. 2월까지 그 신입생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중에서 외국 대학 졸업자는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인 경우에는 졸업 학위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국외 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서 내년 2월까지 행정실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쪽에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 또 중요한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일반 사항에서 입학 지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한다라고 앞쪽에 말씀을 드렸죠. 서류 제출은 직접 방문만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한번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2번 제일 중요합니다. 2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본인 성명을 비롯해서 부모, 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 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기재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향후 합격을 하고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 부모, 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고 직업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것은 뭐 종교인, 치과의사, 의대교수, 의료인, 그 회사원, 공무원, 고위공직, 그 외에 무슨 뭐 회사 CEO 이런 거 모두 금지되는 것이죠. 어떠한 직업도 금지되며, 또 중요한 것이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거나 암시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허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평가 과정에서 중간에 실격되거나 합격 취소, 입학 허가 취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본인의 이렇게 어렸을 때의 자질이라든가 경험을 강조하다가 이런 것들을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치약대학원에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혹은 초과하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단계별 선발 및 최종 선발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고요.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치약대학원에 정한 입학 사정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저희 홈페이지의 공고나 게시 사항을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셔서 제출 서류의 미비라든가 고사 결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 전문대학원 입학 안내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학년도에 의치한 전문대학원 추가 모집에 등록을 안 하셔도 일단 합격을 하시고 나면 그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에 있는 이것은 의치한 전문대학원 수시 전형 지원자에 대한 숙지 사항인데요. 요 사항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올해 이하 이런 의치한 이학 전문대학원 대학원 지원자들이 신속하게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대학원의 원활한 입학 전형과 이를 통한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지 운영 방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생략하고요. 거짓 없는 정보 2번 중요하고, 3번 마감 시간까지 꼭 잘 하셔야 된다는 거 4번 중요합니다. 지원자는 의치한 전문대학원에서 각각 한 개의 대학원에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 3개 대학원에 지원하실 수가 있죠. 동일 계열 전문대학의 중복 지원자는 해당 대학원에서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총 3개 계열에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치의학에 2개를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중복 지원자는 바로 불합격 처리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원자는 지원 절차 진행 중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합격자의 경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학년도의 다른
의치한 전문대학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즉 중요한 것은 4번하고 6번을 꼭 잘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4번하고 6번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정으로 지원자가 합격한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기로 한 경우 해당 대학원에 통보하고 입학 등록 포기서를 꼭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개의 계열 중에서 이렇게 2개 이상 중복 합격하신 분들은 1개의 대학원에만 등록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분들이 빨리 입학 포기서를 제출하셔야 추가 합격자들에게 자리가 나는 것이니까요. 추가 합격자의 경우에 그 중복 합격자의 경우에는 빨리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 포기서를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 명단이 제출된 이후에 중복 합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가 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 등록자 명단이 제출된 이후에 중복 등록하게 되어도 역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최종 등록자 명단이 한국의치한 전문대학원 협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타의치한 전문대학에 등록한 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도 있다인데요. 아주 복잡한 룰인 것 같은데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올해에 뭐 크게 변할 것은 없겠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변화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 입시 요강, 2022학년도 입시 요강을 한번 잘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침 1에 나와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성적 평점 환산 기준표로서 100점 환산 점수로 보았을 때 평점 4.0이 만점인 경우, 4.3이 만점인 경우, 4.5가 만점인 경우에 각각에 대해서 100점 환산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부침 2에는 입학 전형료 반환 신청서가 붙어 있는데요.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2021학년도의 그 수시 모집 안내 요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희 치의학대학원 수시 모집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합격 수기에 관해서 세 번째 파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신입생들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입시 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에 관한 것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학생은 생명과학 계열을 전공한 학생입니다. 저희 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학생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는데요. 먼저 1번, 저는 무엇보다 과의 특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전에 생명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리학을 제외하고는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수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이자 분명 그 내용이 치의학대학원의 기초 과목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과목들은 학점에 더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생명과학부 전공 특성상 이수하게 되는 많은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는다면 수강한 것 자체로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과학부 특성상 연구에 참여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과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생명과학부는 필수적으로 4학기 이상의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연구하면서 배운 기술들을 기반으로 관악 캠퍼스의 치의학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치의학 분야에서 진행되는 연구들을 접하며 관심을 가졌고 미래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했습니다. 과의 장점을 두 번째, 과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치의학과 연계시키고 결국 그래서 내가 왜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면접이나 혹은 자소서에 반영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 저는 치의학에서 어떤 과에서 어떠한 기초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참여했던 연구와 만약 치의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다면, 진학하게 된다면 치의학에서 전공하고 싶었던 과와 연결시켜서 장래 계획을 그려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정리하였는데요.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다른 내용도 뭐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진실되거나 대단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자 수 제한이 있고 많이 쓴다고 꼭 그 효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저는 예를 들면 했던 활동들을 이야기할 때 나타내고 싶은 디테일만 선택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비교적 덜 중요한 부가 설명은 자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다른 수험생들이 보통 스펙을 채우는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두루두루 기본만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이 열정적인 또는 자신 있는 항목들을 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봉사에 열정적이었고 좋아했기 때문에 보통 수험생들이 100시간 내지 150시간을 채워도 충분하다는 것을 자주 들었지만 약 400시간을 수행했으며 여러 프로젝트도 기획하며 그 열정을 펼치고 성과를 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영어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탭스에 집중해서 모집 요강에 10점 만점이로 인정하는 점수보다 훨씬 높은 탭스 점수를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항목들에 더욱 집중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고 그것이 자신을 어필할 때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들어보셨겠죠, 그죠? 네, 이 학생대로 한다고 해서 뽑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학생이 자기가 선발되었을 때 왜 본인이 선택되었을까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학생이 했었던 얘기는 개인적인 견해이지 저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네, 카이스트 출신이고요. 전기전자공학부 출신 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자기소개서였습니다. 물론 학교 성적, 영어 성적, 한국어 성적이나 봉사활동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스펙들은 기본 요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남들과 차별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스펙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심지어 고스펙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야말로 내가 왜 치전원에 지원을 했는지, 내가 치전원에 얼마나 적합한 학생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전원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성적들과 봉사활동이나 연구 경험 등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소개서와는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요소들을 합쳐서 스토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도 단순히 봉사활동 100시간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소서를 통해서 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했던 활동들과 성적 등을 모두 연관지어 결국 마지막 종착지는 치전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저는 특히 공대 출신이라서 다른 생명 관련 학과 출신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더 눈에 띄기 위해서 이러한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소서 이외에는 학교 성적을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저는 학점을 미리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막상 4학년이 되어서는 그렇게 많은 과목을 듣지 않아도 돼서 과목 하나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점을 어느 정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영어는 자신 있어서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고요. 시험을 보는 것 자체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시험은 여러 번 봤었습니다. 한국어 시험에 취약해서 문제집을 사서 매일 조금이라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연구에도 관심이 있어서 전자과에서 의료기기 관련 랩에서 URP, 네, 이것은 학부생 참여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 간단한 연구실 인턴까지 포함하면 대략 1년 반 정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치의학 연구를 진행하고 싶었고요. 결국 치전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대 치전원 입시에 필요한 선수 과목들은 카이스트에서 1학년 필수 과목 같기 때문에 1학년 때 생물 실험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미리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생물 실험은 4학년 때 학교 생물 실험 과목을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수 과목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좀 더 쉽게 입시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시나요? 네, 이 내용들은 참고로만 하시지 이렇게 해야지 예,
합격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학생입니다. 이 세 번째 학생은 특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늦게 준비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늦게 치전원 진학을 결심하게 돼서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졸업을 미루고 부족한 선수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것은 2019년 1월부터인데요. 먼저 정량 점수에 중요한 탭스와 국어를 준비했는데 영어 성적의 경우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에 6시간 정도는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KBS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들어서 조언할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마도 이분은 토크를 준비했었던 모양이네요. 이때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스터디를 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서로를 질투하지 않고 온전히 응원할 수 있는 공부 파트너를 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의 정량, 여기서 말하는 정량은 정량평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자소서에 매진해야 완벽한 자소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소서를 적는 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전공과 취약 비전을 연결하라. 두 번째로 쉽게 읽을 수 있게 적어라. 세 번째로 자소서 내용의 스토리 흐름이 연결되게 적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글이라도 읽기 쉽지 않다면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옮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한테는 잘 읽히고 모순이 없는 글이라도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2명 정도 친한 지인에게 읽어줄 것을 부탁드려 보세요. 자소서에 민감한 사항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또한 글 전체 흐름이 질문이 달라지더라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글의 진정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은 벼락치기로 적은 글에서는 결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적도 만들어야 하고 자소서도 써야 하는 그야말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입시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결과로 보답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작은 상이라도 본인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네, 이 학생은 처음에 좀 아무래도 늦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조언들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학생은 조금 특이한 학생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학생은 문과 계열에서 졸업한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누구누구누구라고 합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치약도가 되고자 치약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준비 과정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저의 경험은 여타 다른 합격생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치약대학원에 진학하고자 결심한 뒤로 계속해서 저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는 바로 제가 문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과이냐 이과이냐가 치약대학원 입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막연하게 치약대학원 합격생들이 모두 이과생일 것이라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더욱이 입시 과정에서 저만의 강점을 드러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이지만 문과 학생들이 매 학번에 조금씩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의 입시의 평가 항목은 크게 국어, 영어, 학점, MDT 그리고 자기소개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MDT 점수가 다른 이과생들에 비해 비교적 떨어질 것을 알았기에 국어와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어와 영어 점수는 공인인증시험을 통해 증명하게 되는데 다행히 두 영역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것들은 치약대학원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며 이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제가 생각해낸 것은 나는 뭘 공부하든 잘 해낸다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점은 좋은 편이었는데요. 학부 수준의 경제학을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매력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생각해낸 것은 두 가지였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1번 수리과학부 복수 전공,
2번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수 과목에서 좋은 성적 받기. 네, 오히려 치의학과 연관된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전공하지 않고 수리과학을 전공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잘 해낸다면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어떠한 학문을 접하여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은 치의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 설정 덕분에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지원 당시 수리과학부 전공 평점은 4.3 만점에 4.0점이었으며 치학대학원에서 요구하는 20개 선수 과목 평점이 4.13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수가 매우 좋았네요. 네, 이와 같이 어떤 분야의 학문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저만의 강점을 자기소개서에서 잘 어필한 것을 교수님들께서 좋게 봐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입시에 들어가서 실제로 전형을 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면접을 하신 교수님들이 이 학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학생이 쓴 글에 나와 있는 점수들은 성적은 아주 훌륭하군요. 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입시에 지원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모두 뛰어난 분들입니다. 전문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이면 국어, KBS 국어 시험과 영어 점수들은 다들 기본적인 점수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곳은 나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점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수학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며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자기소개서에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경험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글을 써준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3부에서는 3명이 아니라 4명의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학생들이 준비했었던 방식이 실제 채점을 하시는 시험위원들께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똑같이 통할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본 스펙이 어떻게 됐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후내년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기본적인 그 입시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착실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을 희망하시는 학생들에게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혹시나 가능하다면 5월 중순 이후에 새로운 요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